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다음 불장엔 어떤 코인이 주인공이 될까? 그런데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핵심을 벗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 손들, 바로 제도권은요, 특정 코인의 이름부터 부르지 않거든요. 그들은 먼저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입을 모아 반복적으로 말하는 표준은 아주 명확해요. 프라이버시, 통제권, KYC와 AML, 상호 운용성, 그리고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누가 먼저 유명해졌냐, 누가 먼저 이름을 알렸냐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충족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요, 공개된 자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 네트워크는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이미 상당 부분 먼저 쌓아둔 아주 드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머리에 딱 박아둬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금융기관 또는 각국의 규제당국 같은 제도권 플레이어들은요, 절대 특정 코인이 요즘 핫하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활발하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건요, 자신들이 내건 모든 까다로운 기준을 다 통과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붙여주는 일종의 합격증 같은 거예요. 평가의 시작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던지는 어떤 코인이 대박 날까? 이 질문은 사실 그 사람들 관심 밖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자신들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 생태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요구사항들, 바로 표준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브랜드 페인트를 칠할지, 어떤 회사 엘리베이터를 쓸지부터 고민하지 않잖아요. 건물의 안전 기준, 내진 설계는 어떻게 할지, 소방 설비 기준은 뭘로 할지, 이런 뼈대부터 정하죠. 이 표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인기가 많아도 그냥 설계 도면 단계에서 탈락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표준들이 더 이상 무슨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식 보고서나 각종 컨퍼런스, 정책 문서에서 너무나 일관되게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프라이버시와 통제권, KYC와 AML, 상호 운용성, 그리고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이게 바로 제도권이라는 거대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에 적힌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시장의 경쟁은 더 이상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어느 커뮤니티가 더 시끄럽고 어떤 코인 가격이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철저하게 규제를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건을 또 얼마나 완벽하게 충족시켰는가,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석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공개한 정보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마치 제도권이 앞으로 이런 걸 요구할 거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확하게 이 표준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가격이나 거래소 상장 같은 이야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규제와 표준이라는 더 거대한 그림을 먼저 그려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보는 우리의 잘못된 관점부터 바로잡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권이 요구하는 5가지 핵심 표준이 대체 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 누가 이런 표준을 정의하고 있는지 실제 근거 자료들을 확인하고요. 네 번째로 이 모든 걸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지 연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시장에 대한 잘못된 관점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까요? 이 화면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점의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질문, 시장은 어떤 코인 이름을 선택할까? 이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장은 어떤 인프라 조건을 요구하는가? 이게 바로 기관과 규제 당국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더 이상 특정 브랜드나 가격 투기가 아니라 그 밑에 단단하게 깔려 있어야 할 기술적, 규제적 인프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름은 퍼즐의 맨 마지막 조각일 뿐이에요. 먼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해라는 요구 조건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야 그 조건에 가장 잘 충족시키는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구조인 거죠. 즉, 시험 문제가 이미 공개됐고 그 문제에 가장 가까운 답안지를 써낸 학생이 합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입니다. 제도권의 5가지 핵심 표준. 그렇다면 그 조건, 그 시험 문제지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부터 기관들의 논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5가지 핵심 표준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은 프라이버시, 그리고 통제입니다. 이게 좀 이중적인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전한 익명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워요. 기존 은행 시스템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즉 규제된 환경 안에서 개인의 데이터는 보호해주고 투자자의 자산 소유권은 명확하게 보장해주는 일종의 관리되는 프라이버시를 의미합니다.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익명성은 제도권 입장에서 보면 그냥 거대한 리스크 덩어리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일관되고 아주 강력한 KYC, 즉 고객 신원 확인과 AML, 자금 세탁 방지 체계입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게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규제 준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석이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돈을 주고받는다는 건 그들의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표준은 바로 상호 운용성입니다. 기관들은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과 저 블록체인이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은행 시스템 같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공통된 규칙 아래에서 모든 것이 막힘없이 연결되어야만이 진짜 효율성이 나오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영어로는 verifiable credentials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그냥 내가 직접 관리하는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중앙기관에 이 사람 신원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개인이 자신의 신원이나 자격,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나 의사면허 같은 것들을 암호화된 디지털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딱 필요한 정보만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미래 디지털 경제의 신원 인프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섹션, 표준을 정의하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 표준들이 그냥 제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보고서와 문서를 통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둥 중 하나죠. DTCC. 우리말로 하면 예탁결제원입니다. 이들이 발표한 자산 토큰화 관련 공식 문서들을 보면요. 통제되고 규제된 환경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기존의 소유권 개념과 투자자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표준에 기반한 상호 운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표준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여러 대형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캔톤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보고서를 보면요. 표준화된 컴플라이언스 도구가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KYC/AML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핵심적인 다음 단계라고 지목하고 있죠. 심지어 캔톤은 이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기반의 신원 솔루션을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으로 아예 내장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 표준들은 누군가의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바로 그 기관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로 발표하고 문서로 만든 명문화된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이미 다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네 번째 섹션, 파이. 표준의 퍼즐을 맞추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온 개발 방향과 로드맵이 우리가 확인한 이 제도권의 체크리스트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냈습니다. 이 표가 그 정합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KYC/AML을 보시죠. 파이 네트워크는 KYC를 그냥 우리 회원들 신원 확인하는 내부 절차로 끝낸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량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또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API 개발을 언급했고요. 다양한 국가의 규제 형식을 지원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천만 명에 달하는 KYC 인증을 마친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요, 그 자체로 검증 가능한 신원 시스템을 위한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비허가형 체인과는 달리 내재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코인의 언어가 아니라 거대한 인프라의 언어입니다. 5번째 섹션, 최종 분석, 이름보다 조건이 먼저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모든 것을 바꿔놓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도권은 아직 그 어떤 프로젝트의 이름도 콕 집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 조건은 이미 너무나도 명확하게 시장에 던져놨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과정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파이 네트워크는 그 조건들에 놀라울 정도로 가깝게 다가선 시장에 공개된 아주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의미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의 룰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인기가 많은가를 겨루는 경쟁에서 누가 더 까다로운 표준을 잘 충족시키는가를 증명하는 정밀한 과정으로요. 제도권의 요구사항은 이미 다 알려졌고 그에 맞는 인프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질문은 과연 제도권이 들어올까가 아니라 누가 그 표준에 가장 잘 맞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볼 때 가격 차트만 볼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제시된 이 제도권의 요구사항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계셨습니까?